못 하나 없이 지어진 건물. 무게 3톤짜리 나무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600년이 지났지만 단 1mm도 처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990년 경복궁 복원 현장. 한 장인이 오래된 대들보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들보 안쪽에서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먹으로 쓴 글씨.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보거든 장인의 고생을 잊지 말라. 300년 전 장인이 오늘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경복궁 대들보. 거기에는 현대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복궁 대들보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대들보란 무엇인가? 한자로는 대들대, 들보량, 대량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굵은 나무를 우리는 대들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나무 한 토막이 아닙니다. 대들보는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고 건물 전체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건축의 핵심입니다. 경복궁 근정전의 대들보는 길이만 12m가 넘습니다. 무게는 무려 3톤. 이런 거대한 나무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궁궐을 지을 때 전국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찾아냈습니다. 주로 금강송이라 불리는 소나무를 사용했죠. 울진, 봉화, 춘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의 소나무들입니다. 하지만 아무 나무나 대들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 300년 이상 자란 나무. 곱게 뻗고 옹이가 없으며 속이 꽉 찬 나무만을 선별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시기도 중요했습니다. 겨울, 그것도 음력 10월에서 12월 사이. 이때가 나무의 수분 함량이 가장 낮아 뒤틀림이 적고 오래갑니다. 베어낸 나무는 산에서 3년, 물에서 3년, 그늘에서 3년. 총 9년을 말렸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오늘날 건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장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건물은 100년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2부 못 없이 짓는다. 경복궁 근정전의 대들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개의 못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못 없이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답은 짜임 기법에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를 서로 끼워 맞추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부촉 기법입니다. 한쪽 나무에는 돌출부를, 다른 쪽 나무에는 홈을 파서 끼워 맞춥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하지만 단순한 레고가 아닙니다. 장부의 각도, 깊이, 형태가 모두 계산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를 고려해서 장부의 형태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수직 하중에는 주먹장부, 비틀림 하중에는 연귀장부, 인장력에는 턱장부. 각각의 위치에 최적화된 짜임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짜임들이 지진에도 강하다는 점입니다. 못으로 고정된 건물은 강한 충격에 부러지거나 부서집니다. 하지만 짜임으로 연결된 건물은 흔들릴 때 약간씩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마치 유연한 댄서처럼요. 실제로 1978년 일본 학자들이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을 연구했습니다. 진도 6.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 콘크리트 건물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600년 전 기술이 현대 건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조선의 목수들은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3부 대들보의 곡선미. 경복궁의 대들보를 보면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곡선입니다. 대들보가 완전히 일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울림이라고 합니다. 배울림은 기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들보에도 처마에도 지붕선에도 모두 곡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왜 곡선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적 감각입니다.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건물은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곡선은 건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죠. 두 번째 이유는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일직선의 대들보보다 완만한 곡선의 대들보가 하중을 더 잘 분산시킵니다. 현대공학에서 말하는 아치 효과입니다. 무게가 곡선을 따라 양쪽 끝으로 흘러가면서 중앙의 처짐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빗물 처리입니다. 곡선의 대들보와 처마는 빗물이 한 곳에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600년 전에 계산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조선의 장인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없이 오직 경험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구현했습니다. 사부, 대들보에 새겨진 이야기. 경복궁 근정전 대들보를 올려다보면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청이라고 합니다. 단청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료에 포함된 광물질이 벌레와 습기를 막아주죠. 하지만 단청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대들보의 중앙에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은 왕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아들, 천자를 의미하죠. 용 주변으로는 구름과 여의주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 이것은 왕의 권위와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근정전의 천장을 보면 황룡이 2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쌍용이라고 합니다. 2마리 용이 여의주를 향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음양의 조화, 하늘과 땅의 균형, 왕과 신하의 협력.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들보는 단순히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철학과 세계관이 담긴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오부 복원 과정의 발견. 1990년대 후반 경복궁 복원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훼손된 건물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교태전을 복원하던 중 대들보 안쪽에서 작은 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먹으로 쓴 한자였습니다. 숭정 기원 후 사갑신년에 중건했다는 뜻입니다. 1867년 고종 4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씨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들보의 측면에는 장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목수 김상철. 이름을 남긴 겁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겁니다. 수백 년 후 누군가가 이것을 볼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또 다른 대들보에서는 이런 글귀도 발견되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보거든 장인의 고생을 잊지 말라.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까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을까요? 대들보 하나하나에는 이름 없는 장인들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6부, 현대화의 비교. 오늘날 우리는 고층 빌딩을 짓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100층이 넘는 건물을 만듭니다.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건물들이 600년을 갈 수 있을까요? 콘크리트의 수명은 약 100년입니다. 철근은 부식됩니다. 현대 건축물의 평균 수명은 50년에서 100년 정도입니다. 반면 경복궁의 대들보는 600년이 넘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1000년도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재료의 차이입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숨을 쉬고 습도를 조절하고 세월과 함께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콘크리트는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부서진 콘크리트는 산업 폐기물이 됩니다. 반면 낡은 나무는 흙으로 돌아가 다시 생명을 키웁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 친화적 건축.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조선의 장인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7부, 대들보가 주는 교훈. 대들보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첫째, 시간의 가치입니다. 9년을 말린 나무가 600년을 갑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둘째,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나무라는 자연의 재료를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지혜입니다. 셋째, 장인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후대를 생각하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넷째, 협력의 가치입니다. 대들보 하나를 올리기 위해 수십 명의 장인이 함께 일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 나무를 다듬는 사람, 나무를 조립하는 사람, 단청을 그리는 사람.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대들보는 그저 나무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든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땀과 정성으로 빚어낸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후세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복궁 대들보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600년을 견딘 힘, 못없이 짜맞춘 기술, 아름다운 곡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 다음에 경복궁을 방문하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세요. 저 높은 곳의 대들보를. 그곳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세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